잠깐, 딱 30초만 집중해 주세요. 지금부터 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역사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 사람이 어떻게 아무것도 없는 자리에서 시작해서 나라 전체를 흔들었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왕을 무너뜨린 여인이 있습니다. 단순히 왕의 마음을 흔든 게 아닙니다. 나라를 흔들었습니다. 조정을 흔들었습니다. 역사를 바꿨습니다. 조선 500년 역사 속에서도 그녀만큼 강렬하게 기록된 여인은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그것도 왕보다 더 무서웠던 여자였습니다. 신하들이 왕 앞에서 고개를 숙일 때 그 왕이 고개를 숙이던 단 한 사람. 신하들이 저 여자를 어찌해야 합니까? 라고 호소해도 왕은 오히려 화를 냈습니다. 그녀의 편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여자가 원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양반도 아니었습니다. 왕족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천민이었습니다. 역사상 가장 낮은 곳에서 출발해서 역사상 가장 높은 자리 옆에 서게 된 여인. 그 여인의 이름이 바로 장록수입니다. 오늘은 그 시작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과연 어떻게 한 여인이 왕을 무너뜨리는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었을까요? 이 이야기는 반드시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후반부로 갈수록 더 놀랍습니다. 장록수는 태어날 때부터 이미 신분이 정해진 사람이었습니다. 조선시대를 잠깐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 시대의 신분이란 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차원이 다른 문제였습니다. 오늘 내가 노력하면 내일 달라질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었어요. 노력이라는 단어 자체가 통하지 않는 시대였습니다. 태어나는 순간 이미 평생이 결정됐습니다. 어디서 살지, 누구와 결혼할 수 있는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죽을지까지. 그 시대의 신분은 크게 넷으로 나뉘었습니다. 왕족과 양반, 중인, 상민, 그리고 맨 아래의 천민. 조선 사회 전체 인구의 약 3분의 1이 이 천민 계층이었다고 하는데 그들에게는 사실상 인권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장록수는 그 맨 아래 천민으로 태어났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노비와 크게 다르지 않은 출신이었습니다. 성도 없었고 이름도 누가 붙여주는 대로 불렸습니다. 재산도 없었고 선택권도 없었습니다. 어디를 가고 싶어도 마음대로 갈 수 없었고 누군가를 사랑하고 싶어도 허락이 필요했습니다. 누군가의 소유물처럼 취급받는 상, 그게 그녀가 태어난 세계였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기록에 따르면 그녀의 초기 삶은 더욱 가혹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결혼을 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결혼은 그녀에게 행복을 주지 못했습니다. 천민의 결혼이란 대부분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거래였으니까요. 처음부터 올라갈 수 없는 자리, 처음부터 꿈도 꾸면 안 되는 세계. 그곳이 바로 장록수의 출발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장록수는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녀는 뭔가 달랐다고 합니다. 단순히 예쁘다거나 눈에 띈다는 게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보는 눈이 남달랐고 분위기를 읽는 능력이 탁월했습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천민의 삶 속에서도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살기 위해서, 그리고 이 신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녀는 자신이 가진 유일한 무기를 갈고 닦기 시작합니다. 노래였습니다. 춤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읽는 능력이었습니다. 당시 기녀라는 직업은 천민 출신 여성에게 사실상 유일하게 허락된 사회적 무대였습니다. 예술을 통해 사람들 앞에 설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창구였죠. 물론 기녀라는 신분 역시 사회에서 낮게 여겨지는 자리였지만 그것조차 없는 것보다는 나았습니다. 적어도 사람들 앞에 나설 수 있었으니까요. 그녀는 그 길로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춤을 배우고 노래를 익힌 게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사람을 관찰했습니다. 저 사람은 어떤 말에 웃는지, 어떤 눈빛에 마음이 녹는지, 어떤 순간에 경계를 풀고 마음을 여는지, 어떤 침묵이 상대를 더 끌어당기는지. 그녀는 그것을 머리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 익혔습니다. 노래 솜씨가 보통이 아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건 눈치다. 주변 사람들이 그녀를 보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그녀의 진짜 무기는 재능이 아니었습니다. 재능 위에 쌓인 관찰력과 눈치, 그리고 수없이 살아남으면서 갈고 닦아 온 사람을 끌어당기는 어떤 본능적인 힘, 그것이 진짜 그녀의 무기였습니다. 보시면 어쩌면 천민이었던 환경 자체가 그 능력을 만들었을지도 모릅니다. 누군가에게 의존해서 살아야 했던 삶, 상대의 기분을 잘못 읽으면 바로 위험해질 수 있는 환경, 그 속에서 살아남은 사람이라면 누구보다 사람을 잘 읽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어느 날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기회가 찾아옵니다. 궁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궁이라는 공간이 어떤 곳인지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당시 기녀들이 궁에 불려간다는 건 극소수에게만 허락된 일이었습니다. 수천 명 중에서도 눈에 띄는 사람만이 선택받을 수 있었습니다. 왕의 연회에서 공연을 한다는 것, 그 자체가 이미 그녀의 존재가 증명된 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선택받았습니다. 처음에 궁 안에는 이미 수많은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후궁들, 왕족들, 정식으로 간택된 아름다운 여인들.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좋은 집안에서 좋은 교육을 받고 자란 사람들이었습니다. 외모로만 따지면 장록수가 특별히 압도적이었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단순한 아름다움이 아닌 사람을 끌어당기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천민으로 살아오며 익힌 것들이 여기서 빛을 발합니다. 살아남기 위해 수없이 사람을 관찰하고 눈치 보고 맞춰왔던 그 모든 시간들이 궁이라는 무대에서 그녀만의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다른 여인들이 왕 앞에서 긴장하고 어색해할 때 장록수는 자연스러웠습니다. 편안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했습니다. 왕이 지금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말을 듣고 싶어 하는지, 지금 이 순간 어떤 감정 상태인지를 놀랍도록 정확하게 읽어냈습니다. 그것은 배워서 되는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살면서 몸으로 익힌 것이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낮은 곳에서의 삶이 가장 높은 곳에서의 무기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그녀는 마침내 한 사람과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왕 연산군이었습니다. 연산군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도 잠깐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흔히 연산군을 폭군이라고만 기억하지만 그것은 결과를 보고 하는 말입니다. 처음부터 폭군으로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연산군은 어릴 때부터 깊은 상처를 안고 자란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어머니 패비윤 씨는
왕비의 자리에서 쫓겨나 사약을 받고 죽었습니다. 연산군이 아주 어릴 때 일이었습니다. 그 사실조차 오랫동안 그에게 숨겨졌습니다. 나중에 진실을 알게 됐을 때 그의 내면이 얼마나 무너졌을지 조금만 생각해봐도 짐작이 됩니다. 겉으로는 왕으로서 군림했지만 안으로는 늘 무언가가 비어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신하들은 그를 두려워했지만 진심으로 대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모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왕을 대했고 왕도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진심 어린 말 한마디, 그 단순한 것이 연산군에게는 사치였습니다. 그런 연산군 앞에 장록수가 나타난 겁니다. 처음에는 수많은 여인 중 하나였습니다. 왕의 연회에 불려온 기녀들 사이에 그녀도 있었습니다. 아무도 이 만남이 역사를 바꿀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장록수는 달랐습니다. 다른 여인들은 왕 앞에서 예쁘게 웃으려 했습니다. 아름답게 보이려 했습니다. 왕이 원하는 것을 주려 했습니다. 그것이 왕의 마음을 얻는 방법이라고 모두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그 방법은 왕에게 익숙한 방법이었습니다. 수도 없이 봐온 방법이었습니다. 더 이상 감흥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장록수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왕의 기분을 읽었습니다. 왕이 지금 웃고 싶은 상태인지 조용히 있고 싶은 상태인지를 먼저 파악했습니다. 왕이 어떤 말을 듣고 싶어 하는지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 왕의 마음 어딘가에 아직도 아물지 않은 상처가 있다는 것을 감지했습니다. 그녀는 어떻게 사랑받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상대의 마음속으로 들어가는가를 알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예쁜 얼굴로 웃는 것과 상대의 마음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전혀 다른 일입니다. 전자는 보이는 것을 파는 거고 후자는 보이지 않는 것을 건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은 보이는 것에 감동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무너집니다. 장록수는 후자였습니다. 천민으로 살아오며 수없이 갈고 닦아온 그 능력이 여기서 폭발합니다. 왕의 마음 깊은 곳,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던 그 부분을 그녀는 정확하게 건드렸습니다. 말 한마디, 눈빛 하나, 침묵 하나. 그 모든 것이 계산된 것인지 본능인지는 알 수 없지만 결과적으로 연산군은 그 순간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보는 종류의 감정이었을 겁니다. 두렵지도 않고 이익을 노리지도 않고 그냥 자신을 대하는 사람. 연산군은 그것이 낯설고 그래서 더 강하게 끌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씩 왕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러운 변화였습니다. 연회가 끝나도 장록수를 돌려보내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그녀를 찾았습니다. 머무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길어질수록 왕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왕의 웃음이 늘어났습니다. 신하들도 이상하다고 느낄 정도로 연산군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딱딱하고 예측할 수 없던 왕이 장록수 앞에서만은 달랐습니다. 편안했습니다. 유쾌했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은 들리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오직 그녀의 말만 들렸습니다. 신하들이 국정을 논하러 찾아와도 연산군의 머릿속에는 그녀가 있었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도 그녀의 말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호감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의존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아직 이 시점에서 아무도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저 왕이 새로운 기녀에게 잠깐 빠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왕이 여인에게 빠지는 건 흔한 일이었으니까요. 곧 지나갈 것이라고 다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이미 무언가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되돌릴 수 없는 무언가가, 그리고 그 무언가는 앞으로 조선 전체를 뒤흔들게 됩니다. 천민이었던 한 여인이 왕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한 순간, 이 선택은 단순한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사랑처럼 시작된 무언가가 결국 나라 전체를 뒤흔들게 될 이야기의 첫 페이지였습니다. 잠깐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장녹수는 처음부터 왕을 노린 걸까요? 아니면 그저 살아남기 위해 최선을 다했던 것 뿐일까요? 그녀는 악인이었을까요? 아니면 시대의 피해자였을까요? 쉽게 대답할 수 없는 질문입니다. 역사는 그녀를 요부라고 기록했지만 생각해보면 그녀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이 그것밖에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던 사람이 가진 것이라고는 눈치와 노래뿐이었던 사람이 조선 최고 권력자의 마음을 열었다는 것. 그것이 과연 죄인가요? 이 이야기는 이제 시작입니다. 앞으로 더 충격적인 일들이 벌어집니다. 왕이 그녀를 위해 나라를 어떻게 바꿔가는지, 그리고 그 끝이 어떻게 됐는지. 다음 이야기는 왕이 왜 그녀에게 빠질 수밖에 없었는지, 연산군의 내면과 장녹수의 전략을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편을 더 빠르게 만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2편에서 계속됩니다.